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3일 시험에 한번 대비해 볼 텐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 상반기 결산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우리가 2019년 종땡땡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단 말이죠. 좀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서요. 이번 시험에 한번 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 순서대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첫 번째는 관련사가 뭔지 아시죠? 虽然但是如果就이런 것들이 이렇게 A, B, C, D에 보이는 족족 네모로 표시를 뭐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본인이 배우신 방식으로 저희는 네모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다 보면 요즘 출제위원의 경향은 출제위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바뀌어요. 근데 예전 출제위원님은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어요. 관련사에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虽然但是짝 좋은데 근데 여기 의미에 안 맞는 거 그런 거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즘 출제위원님은 짝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쭉. 그래서 일단 항상 네모부터 먼저 해서 이게 짝이 괜찮나?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가장 주간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들을 딱딱 찾아내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짝이 안 맞기도 하고 이렇게 짝이 안 맞기도 하고 혹은 주어가 아예 문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동사 혹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모 하니까 네모도 다 맞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도 다 좋은데요. 그러면 수식 성분들 이렇게 꾸미는 말들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선을 쫙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틀린 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항상 큰 호흡부터 작은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모하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번호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고요. 既然이라는 관련사.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런 얘기예요. 꼭 6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사자성어를 목숨 걸고 외운다고. 사자성어요? 우리나라 사자성어도 우리 다 몰라요. 6급 하면 사자성어라고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자성어 몰라도 6급 잘 나와요. 그치만 사자성어 다 외웠다고 해서 6급 엄청 높은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자성어는 그냥 6급에 좀 도움을 줄 뿐이지 사자성어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항상 얘기하는데 사자성어보다 훨씬 중요한 게 관련사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배우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지란 뭐 기왕 이렇게 된 거라는 뜻인데 우리가 짝은 항상 주어 앞에 쓰는 짝과 접속사 짝이죠. 주어 뒤에 쓰는 짝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주어 앞에 쓰는 짝은 보통 나나 뭐는 빼셔도 돼서 아니면 주어 뒤에는 보통 를 짝으로 쓰는 대표적인 관련사, 접속사입니다. 근데 짝을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모부터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험 분위기, 가장 최근 기출에서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자, 딱 보세요. 보면 뿌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점층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주어 앞에 잘 쓰는 짝은 ar치에나 게다가 뭐 빙치에 이런 것들. 자, 뒤에는 뭐 또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사들 예나 하이나 이런 것들 쓰게 돼요. 그런데 뒤에 뭘 썼냐면 얼씨를 썼어요. 얼씨는 不是 A, 而是B 라는 유명한 구문이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것들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요즘 시험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뭐 하라? 네모하라. 관련사를 먼저 찾아서 짝이 괜찮은지 체크하라가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라? SVO 문장의 주간. 주간이라는 건 가장 기둥들을 한번 찾아보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이엔이란 사람의 小说 소설은 총만이라는 건 5급 동사로 뭔가 추상적인 걸로 가득하다, 넘치다. 어떤 치시, 향투, 어떤 시골의 그런 냄새로 가득하다. 인츠 따라서 자 주어가 없어요. 被称为불려진다 뭐라고? 작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없이 바로 서술어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이미 어떤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 주어가 뒤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설이 작가라고 불린다. 말이 안 되죠. 주어가 없어요. 두 번째 문장에. 그러면 어떻게 이 모이엔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타를 하나 넣어서 그가 어떤 작가라고 불려져야겠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뭐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고요. 전국 모든 곳에서 뭐 이 정도로 시엔칠러 뭔가 불러 일으켜졌다. 일어났다. 뭐가 어떤 하는热潮 열기가 일어났다. 일단 핵심만 보고 있는 거예요. 到处都 도처에 미만이라는 말은요. 뭔가 연기나 안개나 분위기가 자욱하다, 가득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뭐가 가득하지? 이 표난 치오 표 하나 찾기 어렵다가 가득하고 이런 분위기가 가득하다? 얘는 뭔가 목적어가 지금 빠졌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气氛 분위기 분위기로 지금 가득하다.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자,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지에우라고 하는 춤은 슈위 어디에 속합니까? 이러한 일단 해석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양운동, 산소가 있는 운동, 유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일정한 쇼샤 몸이 좀 마를 수 있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꽁샤 효과가 동사 어디 갔죠? 이번에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요가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먼저 관련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두 번째는 가장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통해서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주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 서술어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즘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의미상의 호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동사 중에 네 가지. 삐면 뭔가를 피하다. 뭔가 안 좋으니까 피할 거고요. 제가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난미엔 실수, 안 좋은 말이 역시 뒤에 들어오죠. 위방 예방을 하거나 방지, 방지하다는 다 어떤 특징이 있다? 뭔가 부정적이니까 피하려고 할 거고 피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고 예방하려고 하고 방지할 거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네 개를 딱 보면 무조건 눈이 땡그레지면서 딱 끊으시고 뒤에 내용이 부정적인지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언제였죠?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우리 학생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적중특강 그날 제가 이걸 했었어요. 보고 갔는데 이거 나왔어요. 대박.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얘네들을 접속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편의상 앞에 문장을 A, 뒤에 문장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써있자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A 함으로 써 비하다 하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개는 미엔을 넣어서 이 미엔 형식으로 써서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똑같은 단어들 같이 외워요. 이면 미엔더 샹더 이면 미엔더 샹더 같은 단어들이고요. 이 두 개는 방을 가져와서 A 함으로써 B를 방지하고 예방하다. 이 방, 이 네 개의 단어도 역시 딱 나오면 무조건 끊고 뒤가 뭐요? 마이너스인지 체크하라. 그래서 동사 4개, 접속사 4개 해서 8개 단어를 보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D가 마이너스고 부정적인 색채인지 체크하라. 네,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습관이 좀 필요할 거예요. 쫙 보시면 방치가 나오죠. 이거를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무조건 끊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这类 이런 交通事故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서 뿔을 빼요. 다시 발생해서 나쁘게 가게 냅두세요. 나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 결국 좋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8개의 단어를 보면 항상 뒤가 부정적인지 체크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시고요. 의미상의 호응에서 잘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호흡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자, 밑에 네모를 한번 보실게요. 学习成绩 학습 성적이 하오는 긍정적인 얘기고 뿌하오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지오야오칸 뭐를 봐야 되냐? 이건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학습 태도를 봐야 된다. 여러분 태도라는 말에서 어떤 색채를 느끼세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태도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걸 내포하고 있지 이 자체가 어떤 색채를 가진 단어가 아닌 중성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셔도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학습 태도를 봐야 된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뭐를 봐야 된다? 학습 태도가 여기는 뭐만 있어요? 플러스. 하오. 그러면 나쁠 때의 상황이 짝이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세요. 아니면 학습 태도가 역시 같이 맞추는 거예요. 하오, 뿌하오. 그래서 좋을 때는 학습 성적도 좋을 거고 태도가 나쁠 때는 같이 나쁠 테니까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个人信息体系的完善 개인 정보 신용의 개인 신용 체계의 완벽해짐은 완벽해진다는 건 무조건 이 색채가 어때요? 플러스적인 색채를 갖고 있죠. 已经成为 뭐가 되었어요? 标志之一 표지, 지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꾸미는 말을 한번 보니까요. 시장 경제가 여기 뭐가 있냐면 是不是를 줄여서 是否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는 완벽해진다는 좋은 얘기만 했는데 뒤에는 시장 경제가 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성분이 들어가서 앞뒤가 맞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만 남기기 위해서 성숙하다는 말도 어차피 좋은 말이에요. 얘를 빼버리면 플러스끼리만 남아서 좋은 흐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 포인트를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독해 2부분 역시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분 못하는 몇 가지 세트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아오 시리즈예요. 시아오시 5급 단어예요. 얘네들은 다 6급 단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아오시는 형이고 밑에 동생들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일란성은 아니라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형은 가장 큰 특징이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 중국어식의 표현도 있는데 괜히 어려우니까 영어식으로 해서 자동사 그냥 주어만 와요. 뭐가 사라졌다 끝? 뭐가 사라졌다? 근데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동생들은 6급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목적어가 또 부정적이야. 아주 안 좋은 것을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일란성인 이유 얘는 주로 수상적이면서 부정적인 것을 없앨 때 샤오미에는 구체적이면서 부정적인 걸 없앨 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상적이면서 부정적이라 그러면 샤오추 빌라오 피로를 없앤다거나 오란, 오염, 오회, 오해나 야리, 스트레스 같은 걸 없애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이 되겠고요. 샤오미에 구체적이면서 부정적이라 그러면 하이총, 해충이나 라오슈, 쥐를 다 없애버린다거나 디런, 적을 다 소멸시키고 죽여버린다거나 그래서 시아오 시리즈는 항상 같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겠습니다. 2번입니다. 티아오지에 티아오정 5급, 6급, 5급일 거예요. 둘 다 뜻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티아오지에와 티아오정의 차이는 횟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티아오지에는 내가 이게 원하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리모컨을 들고 있다고 쳐요. 지금 에어컨이에요. 너무 추워. 좀 내려야겠는데. 아니가 좀 올릴까? 제가 이거 얼마든지 눌러도 되죠. 이런 게 뭐냐면 티아오지예요. 그래서 티아오지 원도 온도라든지 학생들한테 제가 틱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큰가? 좀 낮출까? 너무 낮췄다. 좀 올리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음량, 볼륨 같은 것들이 주로 티아오지에하고 쓰게 된다면 티아오정은 일단 일회적인 거예요. 일단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딱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티아오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 어떤 뭐 시장에 채소,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티아오정价格 하는 건 일회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배추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한 번의 일회적인 티아오정 价格 해야지 1분 전에 올렸다가 1분 후에 내렸다가 또 5분 후에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시간 우리 다 같이 MT 가기로 했어요. 5시에 모여요 했는데 좀 5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서서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티아오정 시간에서 5시를 6시로 옮겨요. 6시로 옮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옮기는 게 또 티아오정 1회 1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탈
여러분 시험 치러 가셨어요. 6급 명사 심리 상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아니야 긴장하지 말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인드 컨트롤. 긴장된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상태로调整心态.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까이 시리즈인데요. 어차피 얘네들은 까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요. 따라서 뒤에 있는 이 글자들이 이 의미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주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한국어로는 지금 다 똑같아요. 개선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단어 외우지 말란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까이진에서 진이라는 말에서 얻는 우리가 느낌은 뭐냐면 뭔가 진보하고 발전해요. 그래서 조금 옛날식에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더 발전이 되는 쪽으로 바꾸면 까이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뭐 신발 만드는 기술이 있겠지만 그 기술을 로봇을 써서 더 발전시키다. 까이진 지수라든지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더 발전시키다. 까이진 방파. 정고는 사실 이미 참 좋은 단어예요. 제가 연구를 통해서 뭔가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실용화될 수 있게 더 발전시키다. 까이진 정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좀 묶을게요. 왜냐하면 량, 샨 그리고 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지아라는 글자까지. 네, 원래 어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획순 지금 전자칠판이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아까지 해서 량, 샨 지아는 전부 다 好的意思,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아요. 나쁜 걸 좋게 바꿔요. 그러면 똑같나요? 차이점은 까이량은 주로 구체적인 걸 좋게 바꿀 때, 까이샤는 추상적인 걸 좋게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까이량 투랑, 토양, 6급 단어예요. 여기 땅이 되게 척박하고 뭘 심어도 잘 안 나고 좋게 바꿔요. 까이량 투랑. 품종을 개량한단 말은 한국어도 쓰거든요. 까이량 빈종, 이씨앗이 조금 더 큰 열매가 날 수 있게 좋게 바꾸는 거. 어떤 꽁쥐, 도구, 셔베, 설비 이런 것들하고 쓴다면 얘는 추상적인 거. 나랑 저랑 싸웠어요.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까이샹 관시 관계를 좋게 바꾼다거나 아프리카 애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안 좋죠. 좋은 걸, 안 좋은 걸 좋게 까이샹 환징 같은 것에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쩡입니다. 쩡은 바를 정자. 뭔가 똑바르고 맞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추어를 틀린 것을 또 맞게 고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깔정 초우 잘못을 고친다거나缺点 단점을 올바르게 고칠 때 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였고요. 네 번째는 도달하다 이르다 시리즈예요. 자, 다 따오 따오다 다정 한국어 해석은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이 둘은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차이는 얘는 추상적인 거에 도달하고 얘는 진짜 구체적 장소에 도달해요. 줄여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따오라고 쓰시는 건데 예를 들어 다다 목디 목적에 도달하다 추상적이죠. 다다 목표 목표 水平 标准 기준 어떤 효과에 이르다 다다 效果 이런 식이라면 따오다는 목디디 그래서 요걸 외우세요. 达到目的到达目的地达到目的到达目的地 줄여서 到目的地 혹은 到达北京到北京 그래서 추상적 장소 이건 혼자 일어나는 일이고 다청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이 공통된 인식에 도달할 때 쓰는 말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다청 시의 협의에 이르다. 협의에 이르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랑 서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요. 공통된 인식에 이를 때 공시 말 그대로 공통된 인식 다청 공시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똑같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导致 致使 이致 어떤 글자가 공통적으로 보이세요? 致가 보이죠. 致라는 글자 자체가 비엔이 뭐 이것도 6급 단어인데 사실은 잘 적혔죠? 자, 비엔이란 말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어떤 한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야기시키다라는 뜻은 베이스가 똑같은데요. 일단 얘네 둘은 둘 다 동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얘가 문제예요. 나오찌는 그냥 목적어가 오면 돼요. 안 좋은 거. 그런데 시는 우리가 사동동사라고 해서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뒤에 명사 한번 나오고 또 동사 나오는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써주셔야 되고
얘는 달라요. 이 쥐는 아까 우리 왜 이미엔 할 때 했는데요. 얘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앞에 문장을 A, 뒤에 문장을 B라고 편의상 얘기하면 A 함으로 써 어떤 나쁜 결과에 도달하다. B라는 나쁜 결과에 도달하다. 얘는 품사가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他的行为, 그럼 동사가 필요하죠. 严重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동사가 필요한데 얘는 모양이 안 나와서 정답은 누구만 쓴다? 导致만 쓴다. 되셨죠? 똑같아요. 他的行为, 그의 행위는 잘 보세요. 동사 필요해요. 实验无法进行,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나쁜 결과. 이 전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제가 볼까요? 그러면 요거 导致 써도 돼요. 그냥 제가 1이라고 할게요. 이거 다 못 적겠어요. 1. 그런데 자 보세요. 실험으로 하여금 진행이 안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도 된다? 2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렇게. 무슨 얘기죠? 知识를 쓰는 곳은 다 导致로 커버가 돼요. 근데 导致를 쓰는 모든 곳이 知识가 사용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준비 공조, 준비 업무를 잘하지 못했어요 해서 한 문장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실험이 진행이 안 되게 됐어요. 이거는 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래서 3번 이 즈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몇 세트 한번 해봤고요. 자, 쓰기입니다. 오늘은 쓰기를 이제 막 진짜 읽고 하는 것보다는 쓰기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쓰기를 우리가 10분 동안 보는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펜을 잡지 않으셔야 되고요. 펜을 잡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눈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10분 동안 쓰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10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자면 일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천자의 글을 보고 400자로 줄이는 작업을, 즉 40%로 줄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면 줄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요. 10분 안에. 외워봤자 한 3, 4줄 외우면 끝날걸요? 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대략 한 3, 4분, 될 수 있으면 3분이면 좋죠. 통독이라는 걸 하세요. 통독이 뭔지 아시죠? 대충 읽으라는 얘기예요. 특히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제일 시작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을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느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대충 통독을 한 3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4분을 썼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써서 혹은 이게 3분이라면 6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제가 앞에 강의한 거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그걸 안 할 거거든요. 앞에 1, 2, 3, 4, 5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발췌하는지 보세요. 이거를 무조건 단락별로 발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의 밸런스를 보고 여기는 진짜 다 써야겠다. 근데 여기는 진짜 쓸 필요가 없네. 요거는 한 50%만 쓰면 되겠다. 이런 거를 발췌를 해서 이제 이러이러이 부분을 내가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 한 1, 2분을 써서 가장 중요한 그날 주인공 이름을 내가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망, 끝, 주요 표현. 그 주인공하고 계속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그 표현 못 쓰면 망. 이 두 가지를 한자를 떠올려 본다거나 손가락으로 적어보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시험관이 뺏어가요. 이제 걷어갈게요. 그럼 35분 동안 여러분이 쓰게 되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발췌한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다시 작문을 해서 천자를 읽은 사람과 내 글을 읽은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얻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10분 동안에 표현을 외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럼 평상시에 따페이도 공부도 많이 해놓고 했었어야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두 개 외우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전체를 어떻게 외우냐고요.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쓰기 점수 때문에 난립니다.
굉장히 점수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똑같은 작문이라도 60점을 줬던 점수의 어떤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시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시험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은 특히 쓰기처럼 주관적인 이 점수를 주는 시험 같은 경우는 쓰기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말고도 점수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잡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한 예전에 60점 나올 작문이었다면 40 몇 점대? 이렇게 생각, 한 10점 정도 이상은 좀 떨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쓰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자, 단락을 항상 번호를 붙이시는데 눈으로 물론 붙이셔야죠. 쓰면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아주 단락이 적어도 8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단락이 이렇게 많아서는 절대 요약 작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단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요약 작문을 해요. 이 단락을 그대로 지키면서 쓴다고 생각해보죠. 뭔가 원고지가 남게 되죠. 그럼 또 못 써요. 그럼 또 내려가요. 2칸 띄워요. 그럼 또 뭐 남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400자가 아니라 진짜 300자도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3개에서 6개인데 보통 4, 5개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원래 11개의 단락이었다 하더라도 줄이다 보면 내용에 연관성이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묶으면 되는 거예요. 묶어서 최대한 단락을 조금 적게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을 한번 배워봐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번 단락 40% 뽑아내요. 2번 단락 40% 뽑아내요. 한 다음에 다 합치면 이거 요약 작문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어요. 제발 제 앞에 강의 좀 보세요. 어떤 단락은 90%를 써요. 어떤 단락은 아예 안 써요. 어떤 단락은 20%를 써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단락별 요약은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나중에 충분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를 앞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한 거 나중에 유추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를 하셔야 우리가 요약 작문이 가능하겠고요. 대사, 특히 사람을 나타내는 말, 타 같은 거. 원래 내용에선 타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사람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이 문장을 안 썼어. 근데 갑자기 타를 쓰면 이게 요약 장문에선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서 진짜 내가 타를 써도 되는 건지 혹은 원래 이름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건지를 좀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시고 지시대사, 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을 생략해버리면 쩌는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직접합법은 거의 간접합법으로 바꿉니다. 우리 직접합법은 뭐냐면 큰 따옴표를 써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예를 들어 한 8글자밖에 안 되면서 뭔가 굉장히 주제성을 띠고 간단하다면 그대로 외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막 3, 4줄씩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치는 순간 무슨 뜻이 되죠? 난 줄이지 않겠어. 직접합법이잖아요. 하나도 못 줄이는 상황이 되고 그대로 외워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간접화법으로 바꾸시는데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면 쉼표를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원래 나는요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됐다. 그런 방법들은 자세한 건 특히 지난달 적중특강에서 아주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날 직접화법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욕심이긴 한데요. 조금 연결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을 가르쳐 보니까요. 어떤 게 좀 있냐면 학생들이 마침표가 되게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쓰는 거면 아직 연결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걸 마침표로 찍으니까 마침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말이 떨어져요. 그는 학교 갔다. 선생님 만났다. 선생님 비판했다. 화가 났다. 퇴학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만났는데 뭐 야단을 맞았다. 까지 마침표를 찍어서 소위 그래서 뭔가 연결을 하는 말들로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목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쓰기 같은 경우는 딱 2가지 형태입니다. 어떤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그는 그래서 잘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한 단락을 조금 더 써서 그 이야기 끝에 도리나 교훈을 조금 더 자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성공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경우는 이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물을 이용하는 게 좀 좋아요. 사실 사람은 안 되나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람을 써서 좋은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중국어는 조금 많지는 않아요. 상황을 물론 제가 보긴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은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들이 돌멩이, 3살, 4살 엄청 꼬맹이에요. 돌멩이 줍는 거를 좋아해요. 그냥 일반 돌멩이. 그래 놓고요. 이 돌멩이를 막 자기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아빠한테 뭐 하나 적어달라 그래요. 이거 한 돌멩이 하나당 1달러예요.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비웃어요. 야, 그걸 누가 사겠냐? 근데 얘가 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와서 이게 진짜 1달러를 주고 하나를 사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되어서 아빠한테 봐요.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걸 믿었다니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에서 가장 최악의 제목은 아빠와 아들이에요. 진짜 의미 없잖아요. 여기서 가장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건 돌멩이잖아요. 거기다가 수식 성분으로 그것의 관련자, 누구의 돌멩이죠?兒子的石头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야기를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허흑하는 원래 우리 왜 생일 축하해 하고 이렇게 엽서 같은 거 쓰는 거를 얘기해요. 아들이 장사를 하러 갔는데 장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데 뭔가 자살할 것 같은, 제가 2번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엄마가 너무 급한 마음에 집에 막 엽서를 찾는데 이 축하 카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거기 아들아 너 없으면 엄마도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없이 못 산다 해서 붙였는데 이 엄마가 너무 급한 마음에 우표를 안 붙여버려요. 그럼 사실 우표를 안 붙이면 붙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그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내용이 보이잖아요. 이건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끌어갈 때 또 마찬가지예요. 무친허얼스, 진짜 의미 없는 제목. 제목으로는 별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제목이에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는 정말 그 상황에서 급하게 찾았던 뭐? 허카. 근데 누가 쓴 허카? 엄마의 허카.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 아셔요. 우리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동화책. 임금님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거는 똑똑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옷이에요 하고 벌거벗고 이렇게 행차하다가 어떤 애기가 임금님 벌거벗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핵심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토이푸더 황띠 하면 그게 참 중국어로 이상하다고요. 중국어는 사람보다는 사물, 신装, 새 옷 아니면 이프. 근데 누구의 옷? 거기서 황띠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황띠의 신装, 신이프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는 게 보통 좀 멋진 제목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인물 비교형인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책에 보면 뭐 어떤 거 있냐면 늙은 의사와 젊은 의사가 있어요. 경험이 풍부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병을 아주 대충 봐요. 아주 상세하게 봐요. 환자가 점점 줄어요. 점점 많아져요. 이런 비교를 계속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는 토끼와 거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토끼는 빨라요. 거북이는 느려요. 토끼는 좀 게을러요. 거북이는 부지런해요.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잤어요. 거북이는 끝까지 노력했어요. 토끼는 졌어요. 거북이는 이겼어요. 착착착착. 이렇게 비교될 때는 그 두 개를 토끼와 거북이처럼 라오이셩和 샤오이셩 이런 식으로 두 인물을 제목으로 하는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이나 교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 그 경우는 그 속에 있는 핵심 단어를 이용하면 참 좋은 제목이 나오는데요. 예제 한번 볼게요. 어떤 이야기 끝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其实艺术存在于 예술은 어디에 존재한다? 生活的每个角落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能不能发现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就看 뭐를 봐야 된다. 你有没有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一颗艺术的心 어떤 예술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뭐예요? 이거는 예술은 결국은 생활에서 오는 거다. 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쓰는 거예요. 이슈, 생활. 단 조금 표현을 원래는 라이 위엔위죠. 라이. 그런데 두 글자 맞추기 위해서 보통 많이 뺍니다. 제목에서. 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짜집기 위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기 결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7월 13일 시험 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나 그런 것들,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쓰기를 하는 어떤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